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게 국민과 함께 라면이랍니다. 정말 세월이 무상하다는 말이 바로 안철수 의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5%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관련된 책이 내일 모레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도 조수진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차장, 지금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안철수 의원이 직접 쓴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쓴 건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과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여러 차례 만나왔던 주변 인물 4명이 쓴 책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의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내용,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었는데 문재인 의원과 뭐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던데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요. 문 의원이 당선되지도 못할 거면서 끝까지 왜 후보를 고집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의 직접적인 설명이라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지만 이거는 바로 정현정 교수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측근의 생각인 건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이런 생각을 좀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예. 네. 자, 다음 내용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네. 2012년 대선 때로 돌아가면 문재인 의원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독자 노선을 가겠다. 이것 역시 강현재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단일화 안 하고 당시에 3자 구도로 갔으면은 뭐 필패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당시에도 주변에서는 지더라도 예. 끝까지 독자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만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후회할 시점이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뭐 새정치민주연합 합당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단일화 때문에 이 안철수의 어떤 새정치, 안철수의 생각 이거를 보여줄 수 없게 됐다라는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금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회, 바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실험은 이때부터 좌절이 된 거다. 여기에 대한 후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 의원의 마지막 광화문 유세가 끝난 뒤 안 의원은 측근들에게 새정치는 없고 친노만의 선거다. 민주당과 앞으로 더 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강동호 뉴딜 정책 연구소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광화문 유세가 끝난 뒤 뭔가 안철수 의원이 서운한 감정을 얘기했을 법은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감상을 주변 인물이 적은 겁니다. 예. 자, 이 친노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뭐 호랑이 굴러 들어간 사슴 지금 잡혀 먹히게 된 그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내용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당신밖에 없는 줄 아느냐? 돈 10원 한 장 안 갖고 입당해놓고 말이 많다. 민주당 과거의 인사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네. 안철수 의원이 이런 본인이 낸 책은 아니지만 네. 이런 주변에서 이런 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시죠. 안철수 의원이 냈다 그러면 일단 어폐가 있고요. 예. 안철수 의원의 주변 인사들이 낸 책이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 본인은 안철수 의원 쪽은 상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해석하기는 안철수 의원이 심경이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친노 패권주의가 온갖 원성을 듣고 국민적 이반을 불러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친노에 대한 각을 세우고 어떤 비노 그리고 당의 저변에 있는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중심에 서고자 하는 시작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의원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안 의원을 지지하고 또 안 의원을 도구 삼아 정치개혁 이른바 새정치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주변 인사들의 뜻이 보다 강하게 주변 인사들 뜻이다. 네. 자, 조수진 차장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겁니다. 과연 안철수 의원 지지율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 가장 유력한 지금 대선 후보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야 구도를 잘 봤을 때도 꼭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다시 대선에 도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당내 세력 구도 재편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 이 어떤 그 환경의 어떤 그 역할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친노 좌장인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서고 또 지금 당내 세력 그 구도로 볼 때 문재인 의원의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라는 어떤 안철수의 지분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친노 정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책도 낸 것 같고 또 지금 일부 참모들은 또 신당 모임에도 활발하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앞으로의 권력구도 재편 과정에서 또 안철수 의원이 다른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조수인 차장 말대로 여러 가지 야권의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도약을 해볼 가능성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